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테크니컬 어반젤리스트 김봉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멀티플레이 게임을 제작할 때 알아야 되는 실행 제어 그리고 프로퍼티 동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플레이 게임의 경우 이제 한 명의 플레이어만 생각을 하면서 제작을 하면 되지만, 이제 멀티플레이어 게임의 경우 이제 다수의 플레이어들을 생각하면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나의 행동이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한테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맵에 배치되어 있는 엔티티들의 위치나 뭐 모습 그리고 상태들, 이런 것들이 모든 플레이어들한테 똑같이 보여야 되는 경우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관계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월드를 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서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서버 클라이언트란 이제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 모델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 서버랑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건데, 먼저 클라이언트란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의 PC나 모바일에서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메이플스토리 월드 어플리케이션이 곧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이제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연결된 단일 컴퓨터, 혹은 아니면 또는 이제 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월드마다 이제 서버가 존재하고, 그리고 유저가 월드에 입장하면은 이 서버에 접속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는 다른 클라이언트와 이렇게 통신을 하지 않고 오직 서버와만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끼리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정보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고받는지 간단하게 이제 알아볼 건데, 가장 먼저 뭐 코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정보를 보낼 수도 있지만,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는 이제 실행 제어랑 프로퍼티 동기화를 사용을 해서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실행 제어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제어란 이제 함수를 서버에서 호출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게 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하면은 서버에서 실행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은 이제 함수를 서로 다른 공간에서 호출할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정하는 방법은 저희 클라이언트에서 스크립트 에디터를 사용할 때 이제 함수를 입력하면은 이제 함수 이름 옆에 저렇게 3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걸 누르면 이렇게 실행 공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스크립트에서 각 함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수행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수행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행 제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함수를 만약에 처음 생성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얘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공간, 만약에 뭐 서버면 서버, 클라이언트면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될 수 있는 함수인 거고, 실행 제어인 거고, 그리고 그 밑에 클라이언트는 이제 서버에서 얘를 호출하게 되면은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서버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하면은 이제 서버에서 실행이 되고, 그리고 멀티캐스트는 서버에서 호출하면 이제 서버랑 그리고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클라이언트 온리랑 이제 서버 온리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뭐 클라이언트에서만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서버에서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 아이콘들도 있고 이렇게 종류도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화면을 보면 이제 가장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서버, 저기 지금 void receive라는 함수가 있는데, 즉 그 위에 보시면 앞에서 여기 뒤에 있는 아이콘이랑 똑같이 아이콘이 앞에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어떠한 실행 공간인가, 실행 제어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행 제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직접 클라이언트에서 해보면서 알아볼게요. 이 월드는 제가 미리 준비한 거고, 여기 보시는 이제 이 허수아비를 공격을 했을 때 이 HP바 UI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UI가 나타나고, 그럼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UI 바가 줄어들겠죠. 그 설정도 여기다가 이렇게 UI 정보를 받아서 HP바가 계속해서 반영되게끔 전부 다 이제 코드를 다 입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은 공격을 하는데 HP바도 안 뜨고 몬스터는 사라졌는데 여기 HP바가 뜨지도 않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멈추고 에러를 확인하러 들어가 보면은 UI 보스 비지블이 이게 여기서 분명 빨간 줄도 안 떠 있는데 여기서 에러가 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UI 보스가 HP바를 나타내는 엔티티인데, 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값을 보시면은 nil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하려는 HP의 UI를 표시하기 위해선 이제 서버에 있는 몬스터가 체력이 변경될 때 이제 클라이언트의 리시브 함수에서 이제 변경 사실을 전달해주면 클라이언트는 이를 받아서 보스 체력 UI를 갱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시브 함수 또한 이제 클라이언트 공간에서 실행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상태를 보시면
서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로컬 엔티티, 그러니까 U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 UI는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 지금 서버에서 작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UI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서만 보여지기 때문에 얘를 클라이언트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HP바가 나타나고 그리고 줄어드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예시처럼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 분명 스크립트는 다 잘 썼는데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면은 이 함수들이 실행 제어가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퍼티 동기화란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각각의 공간에 존재하는 같은 이름의 프로퍼티를 같은 값으로 맞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퍼티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에 각각 프로퍼티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프로퍼티가 동기화가 되어 있다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프로퍼티 A처럼 이제 이름도 프로퍼티 A, 서버에도 프로퍼티 A,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값이 100, 그리고 서버에도 값이 100 이렇게 이름이랑 값이 모두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의 반면에 동기화가 되지 않은 프로퍼티 B 같은 경우에는 서버랑 클라이언트 둘 다 이름은 B로 같지만 이제 값은 클라이언트에서는 200 그리고 서버에서는 36.5 이렇게 동기화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값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값을 이렇게 같게 동기화해주기 위해서는 한 기준이 되는 곳에서 이제 다른 곳에다가 값을 보내줘야겠죠. 그러면은 그 보내주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 방향은 이제 프로퍼티 동기화는 이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서버에서 각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프로퍼티를 동기화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앞에서 실행제로 했을 때도 그냥 마우스로 점 3개 눌러서 클릭을 해서 했듯이 프로퍼티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스크립트 에디터를 사용을 할 때 이제 프로퍼티를 추가하게 되면은 위에 뭐 싱크 아니면 뭐 넌 저렇게 빨간색 초록색으로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동기화인 상태인지 동기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표시이면서 저 이름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싱크 아니면 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싱크인 경우에는 이제 동기화가 되니까 이제 뭐 서버에서 값이 변경되면 모든 클라이언트로 동기화가 된다는 거고 넌인 경우에는 이제 동기화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걸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프로퍼티는 이제 뭐 넘버도 있고 컴포넌트도 있고 그리고 불리언, 넘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들이 많은데 이들 전부 다 동기화가 되지만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도 안 되니까 이제 any도 이제 동기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프로퍼티 중에서는 테이블 그리고 any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이제 동기화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퍼티 동기화는 이제 서버의 값을 이제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전송을 해서 맞추는 과정까지는 이제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기화 됐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좀 해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기본 함수 중에 하나인 onSyncProperty 함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프로퍼티 동기화도 클라이언트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먼저 앞에서 제작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고 이제 이 보스몬스터인 경우에 체력이 서버에서 관리가 되고 이제 플레이어한테 각 클라이언트마다 보내서 체력이 표시가 되는 거겠죠.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 HP바 UI로. 그런데 이 UI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클라이언트 공간에서 사용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체력이 결국에는 동기화 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직접 컴포넌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싱크 상태로 동기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동기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격을 했을 때 HP바가 줄어드는 거 이렇게 보이는 것까지 전부 다 되고 있는데 얘를 그러면 동기화를 하지 않는 넌 상태로 변경을 해보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체력바가 뜨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몬스터를 다 때렸는데 이 HP바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 HP바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동기화 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이 기본 함수 중에서 onSyncProperty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보스의 몬스터가 0이 됐을 때 이제 그 체력바가 사라지는 것을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메서드를 추가하는데 밑에 내리면은 가장 밑에 onSyncProperty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얘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only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 싱크 보스 HP바 얘가
만약에 값이 0보다 작을 때 여기 앞에서 설정했었던 이 UI가 보이지 않게끔 꺼주면 되겠죠. 그럼 이 UI를 표시하는 게 UI 보스 비지블이니까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주고 얘를 보이지 않게 폴스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몬스터가 0이 됐을 때 이렇게 HP바가 사라지는 것까지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네트워크 통신 모델인 서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실행 제어와 프로퍼티 동기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직접 예시에서 이제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직접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각각의 함수, 그리고 프로퍼티가 어떠한 공간에서 실행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알려드린 내용 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조금 더 프로퍼티 동기화랑 실행 제어, 그리고 서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크리에이터 센터에 있는 가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월드를 제작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